연산군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끊임없는 오디션을 봅니다. 전국의 미녀들을 데려와라. 근데 유부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산군 때 후궁이 가장 많았고 그때가 한 500명 정도가 되었다. 연산군과 잠자리를 가져서 만족하게 사정까지 갔다. 그러면 청과 흥청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근친을 한 부분도 있어요. 를 건드린 거죠. 최강의 사이코패스. 연산군 아니면 이제 사도세자죠.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부분에서 연산군은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갑자사화 때 많이 죽였고, 사도세자도 대천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광증이 있을 때 궁궐 라인들과 내시들을 많이 쳐 죽였다, 때려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되게 오히려 불쌍하게 좀 비춰지긴 하지만 사도세자가 좀 정신을 놓은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도 많이 이화인 씨, 그쵸? 자기가 그걸 못 견딜 때는 이제 주변에 이제 궁궐 라인들이나 내시들이 많이 희생을 해서 죽었는데 그거 자체가 좀 많이 은폐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었으니 뭐 사이코패스는 맞겠죠? 연산군도 정신적으로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가지에 너무 집착을 하면 그것 자체도 병이잖아요. 뭐 결벽증 이런 것처럼 이제 흑화되면서 자신의 쾌락을 다 성적인 부분에서 찾는 거죠. 연산군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 최초의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프로듀스 넘버원을 한 거예요. 끊임없는 오디션을 봅니다. 일단은 그 이제 자기의 가장 신복이었던 내시들에게 채청사, 채홍사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미녀들을 데려와라. 채청사는 푸를 청, 젊은 여자. 채홍사는 이쁜 여자. 근데 유부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쁘다 뭐 그러면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모아가지고 궁궐에다 모으는데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성균관을 비웁니다. 네, 성균관 성균관에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그 채홍사, 채청사를 뽑은 그 여자들을 합숙 훈련 시키는 거죠. 이제 그 연산군 때 후궁이 가장 많았고 그때가 한 500명 정도가 되었다. 이제 궁궐에서 이제 꽉꽉 채워서 500명. 뭐 그러면서 이제 맨날 노래와 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디션을 봅니다. 근데 이제 노래와 춤까지는 괜찮아요. 뭐 이제 예인을 키우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자리 부분인데 연산군과 잠자리를 가져서 본인이 만족하였다. 그러면 청과 흥청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천과 흥청, 하늘 천자. 자기랑 이제 관계를 했으면 흥청인 거예요. 근데 이제 흥청 중에서도 3단계로 나눠요. 아주 망측하게 나누는데 자기가 최고로 만족을 했다. 이제 끝까지 이제 갔다. 이제 그러면은 청과 흥청. 그런데 관계는 맺었지만 끝까지 만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청과 흥청.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관계를 맺지 않은 흥청, 대기자들은 지과흥청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청과 흥청이 되면 막대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흥청의 집에 사람들이 높은 관직 오르게 해달라고 재물을 갖다 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흥청망청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보통 하루 잠자리에 몇 명까지 들어왔냐면 11명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청과 흥청이 가능한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한 번 잠자리에 11명이 들어오니까 그들도 청과 흥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왜냐면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더라도 이제 흥청이 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간신이란 영화에 보면은 쓸개를 혀로 핥고 홍시를 혀로만 먹고 배꼽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마를 하고 그 중에서는 이제 걸레질을 엉덩이를 들고 걸레질을 하면은 다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뭐 그런다 해서 그 엉덩이를 들고 걸레질하는 그런 식의 연마하는 그런 것도 실제로 궁궐들이 있었어요. 스코트 느낌이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제 약간 도를 넘은 행각이 유부녀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근친을 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 연산군의 큰아버지 월산대군의 아내였어요. 친척의 아내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아마 20대 후반에 30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월산대군의 아내는 50대가 넘었거든요. 건드린 거죠. 부인 박씨를 궁궐에 와서 좀 세자들을 보호해줘라 뭐 이런 식의 핑계로 데려오게 한 다음에 이 박씨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씨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임신해서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약간 미스테리다. 그냥 아마 월산대군한테 뭔가 쌓인 게 있어가지고 복수심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연산군은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터에 갈 때도 이제 움직이는 방을 고안합니다. 수레인데 그 왕은 가마를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가마를 크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방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동 중에서도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자, 본인이 삘 받았다 그러면 이동 중에서도 하고, 영화에서도 막 대충 가리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을 수레로 만들었고, 수레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끝으로 가면, 말기로 가면 본인도 이제 너무 힘들죠. 너무나 많은 그런 잠자리를 이제 가지니까 정력제에 이제 엄청 공을 들입니다. 별의별 걸 다 먹었대요. 정력제로. 말의 성기도 먹고, 닭의 그 고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대요. 별의별 걸 다 먹었더라고. 막 뱀도 먹고 뭐. 정말 많은 광기의 기록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신하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그런 광기의 기록을 본다면 김처선이 제일 유명하죠. 이 처선이란 내시는 4대 왕을 모신 그런 내시예요. 왜냐면 내시는 늙어도 어차피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왕은 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왕을 모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연산군 전에 성종도 모셨고 세조도 모신 거예요. 그런 내시면 어떻게 보면 진짜 왕실의 우더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처선이 보다가 이제 연산군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이제 처용희라고 그래서 처용무라고 원래 귀신을 쫓는 그런 식의 춤이 있어요. 근데 연산군은 그 처용희를 옷을 입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그 여자들과 클럽에서 막 노는데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4대 왕을 섬겼지만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진짜 저와 같은 분은 처음이다. 처용희를 멈추고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호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화가 나서 이제 화를 쏴요. 화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언을 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직언을 하니까 결국 혀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를 자르고 벌어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마지막에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고, 근데 그럼에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해 과거 시험을 본 유생들은 처와 섬자가 들어간 문장을 썼다는 것만으로 낙방을 시켰어요. 어리둥절. 완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 이름에 처자가 들어간 사람은 개명해라. 강제 개명.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처용무에 처자가 들어가잖아요. 풍dum으로 바꿔요. 한자가 처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처자가 들어간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처선의 집을 다 파요. 그 집의 그 마을 자체를 아예 그냥 웅덩이를 크게 파서 요즘으로 치면은 재개발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연못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고향을 없애버린 거죠, 그냥. 그때 당시 왕이 이제 화가 안 풀리면 보통 부관참시를 하거든요. 예, 무덤을 파서 부관참시 목을 베고, 목을 베는 것도 화가 안 풀리면 이제 부관능지라고 그래서 이미 해골인데도 불구하고 팔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너무 잔인하게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시신을 훼손하는 게 엄청난 극악무도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연산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갑자사화 때 이런 한명회라든지 자기 패비윤 씨와 관련돼서 패비윤 씨를 죽이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 죽었을 경우에는 부관능지를 했는데도 이제 화가 안 풀려. 그러면 그 뼈를 빻아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요즘은 화장이니까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화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의 묘를 쓰고 그대로 보존해서 이제 잘 모시는 거, 성묘하는 게 유교의 나라인데 부모님의 뼈를 빻아가지고 바람에 날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가장 또 극악무도화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연못을 꾀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집을 파가지고 웅덩이로 파가지고 이제 연못을 만들고, 원래 그런 식의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산군은 그걸 다 한 거죠. 이제 아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노비로 만들고 뭐 그렇기도 했죠. 물론 초반에는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다, 성군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록은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산군 자체가 나중에 중종반정으로 이제 강등돼 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록에도 연산군은 없죠. 당연히 연산군은 연산군 일기에만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연산군이 아주 성군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군이었는지 내용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일거든 과정은 뭐 갑자사를 예를 들면, 연산군이 패비윤 씨의 아들이에요. 패비윤 씨가 성종을 질투해서 성종의 용안을 할켰다. 이래가지고 쫓겨났다고 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할키지는 않았겠죠. 뭔가 이렇게 뭐 치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패비윤 씨가 그냥 사가로 가가지고 패비가 된 후에 이제 성종이 다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인수대비가 이제 그거를 중간에 모함을 해가지고 갔더니, 원래는 사실 꾸미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반성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예쁘게 빗고 꾸미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그냥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내시가 전달을 했고, 그래서 결국 사약을 보내게 돼요. 반성을 하지 않으니 궁궐로 데려올 수 없다. 근데 사실 성종이 이제 그 왕조 정말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종이 내가 왜 패비윤 씨를 쫓아내느냐,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느냐 이런 부분을 기록한 부분에 자기가 후궁과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패비윤 씨가 와서 봤다, 그런 정도로 질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패비윤 씨도 되게 성종한테 예쁨을 받았었어요. 패비윤 씨가 되게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느낌으로 생겼었대요.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아이유 느낌으로 생겼다고 해요. 자기가 되게 마르고 그런 식으로 이쁨을 받다가 다른 또 후궁을 좋아하니까 나랑 몸매를 비교하고 싶었는지 아무튼 잠자리를 지켜봤다는 건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성종이 많이 화가 났고, 패비윤 씨가 이렇게 죽고 사약을 먹은 이런 얘기를 절대 세자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당연히 피바람이 불 걸 안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비밀리에 했었는데, 임사옹이 이것이 뭐 어머니가 피 흘리고 죽은 그 옷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열받죠. 선 넘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 피바람이 부는데, 그 흑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질투를 했던 그 후궁들 있잖아요. 그 후궁들, 그 엄씨와 정씨를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나서 자루에 넣었어요. 포대자루에. 그 다음에 그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을 데려와요. 자기 이복 형제죠? 아들들을 데려온 다음에 이년들이 역모를 끄야 년들이다, 죄를 진 사람이다, 두들겨 패라. 자식이 엄마를 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은 모르고 그냥 뺐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은 그 소리만 듣고도 엄마인 줄 안 거죠. 아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어머니인 걸 알고 울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완전 흑화된 거죠, 광기에. 그걸로도 화가 안 풀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를 중간에 시집살이하고 모함했던 인수대비한테 가서 내 어머니를 왜 죽였습니까 하면서 진짜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해요. 헤딩을 했다. 그래서 인수대비가 그 뒤로 알아누워서 화병으로 죽었다. 인수대비가 그렇게 권력의 최정선에 있고 우도른으로 막 이렇게 막 권력이 셌던 인수대비가 그렇게 죽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흑화가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후궁들의 그 엄씨와 정씨를 살을 발라서 젓갈로 만들었어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야사에는 그 젓갈로 만들어서 그 아들들에게 뭐 먹으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젓갈을 만들었다.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으로 뭐 젓갈을 만들고. 여자를 좋아했던 부분은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왜냐면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을 성종이라고 놀려서 얘기해요. 성자로. 그러니까 성종이 당시에는 경국대전도 완성하고 정치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로 배울 때는 성종을 되게 성군으로 좋은 임금으로 배우는데, 성종이 성에 빠진 그런 이유는 후궁을 많이 들였고 그렇게 많이 들이는 전례가 없었는데 성종이 가장 많이 들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종은 사랑이 매우 많았다고 해요. 동물도 아주 좋아했대요. 성종도 사슴도 좋아하고 막 동물도 되게 많이 키웠대요. 매도 키우고. 그래서 이 아주 동물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많았고 여자도 좋아했고, 연산군이 어렸을 때도 성종의 사슴이 자기 발을 핥으니까 에잇 이렇게 해가지고 사슴에게 치웠더니, 아니 사슴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죄 없는 동물한테. 그랬더니 연산군이 열받아서 그날 밤에 사슴을 쏘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이 이미 연산군의 그런 성격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비윤 씨의 이야기를 연산군한테 말하지 못하게 했겠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패비윤 씨는 자기 남편 잠자리한 거 몰래 지켜보고, 성종은 여자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랑이 남아 넘치고, 그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약간 그런 느낌? 유전적인 느낌도 좀 영향도 있다. 연산군의 최후는 연산군이 이제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 중종반정은 사실 연산군이 만행을 막 일으킬 때 살인만 죽인 게 아니라 훈구도 죽였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 원래 사화라는 게 훈구에 의해서 살인이 화를 입은 거지만,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완전 확 돌아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훈구도 피해를 봐요. 그래서 훈구파들이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두고 못 보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신하들한테 신엄패라고 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신엄패, 신하들의 언을 막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 벙얼 기능. 그러니까 우리 뭐 채팅할 때 체금 얼마나 속상해요. 자존심 상하죠? 근데 말을 못하게 하니 신하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그 훈구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서울의 백정들이 같이 힘을 합칩니다.
이런 백성들도 살기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연산군의 폭정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사치스럽고 흥청망청 지내니 이 서울에 있는 백정들, 그 백정들까지 모두 모아가지고 궁궐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궁궐을 치기 전에 장녹수와 그 연산군이 마지막으로 장녹수와 노래를 하면서 연산군이 이제 술을 딱 마시면서 이게 우리 마지막 술이 될 것 같다고 진짜 예상을 하고, 그 장녹수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은 예감한 거죠. 그리고 장녹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그 한양에 있는 도성의 백성들의 돌을 맞아서 우리 그 국고가 다 저 여자한테 다 들어갔다 이러면서 돌 맞아서 정말 돌탑을 이뤄가지고 돌 맞아 죽었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강등이 된 것이죠. 이제.